이번엔 또 누구야? 이수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박성재의 새엄마라는 고성이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충분히 황당했거든요. 이혼남에다 나이도 9살이나 많은 남자라며 인생 한번 펴보려는 꿈은 깨라고 했던 그 여자. 성재가 결혼할 여자는 박진석 회장이랑 자기가 골라준다고, 근데 당신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요. 그때 고성이는 이수빈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당당하게 그 손길을 잡아냈어요. 그쪽 말대로 전 아직 젊다고, 잠깐의 연애가 될지 결혼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맞선 게 엊그제였는데요. 지금 집 앞 골목길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이 여자는 또 누구란 말입니까? 이수빈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여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눈빛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수빈에게 무언가 경고하려는 듯, 아니면 애절하게 부탁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이수빈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골목엔 자기밖에 없었죠. 저녁 6시가 넘은 시간, 너튜브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저요? 이수빈이 자신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여자에게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한 걸음, 두 걸음 이수빈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수빈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를 대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박성재 씨 전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이수빈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누구요? 이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성재의 전부인? 성재 오빠에게 전부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쯤 잠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그냥 옛날 일인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자리를 옮길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기를 찾아온 건지. 결국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주말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정여진입니다. 10년 전 성재 씨와 결혼했지만 이혼했지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수빈입니다. 성재 오빠와 사귀고 있어요. 이수빈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봤거든요. 우연히. 정여진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컵을 돌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어요. 최근에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빈 씨와 고성희 사모님께서 나누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어요. 미안해요. 이수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며칠 전 고성희와의 대화를 이 사람이 다 들었다는 말인가요? 뺨을 때리려던 것도 자기가 당당하게 맞섰던 것도 전부.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수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당황스러웠죠. 낯선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들켰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여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컵을 꽉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도 정여진은 계속 뜻만 들였습니다. 이수빈은 초조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빨리 듣고 싶었거든요. 카페 안의 배경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수빈과 정여진이 앉은 자리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정여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이수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성재 씨와 당장 헤어지세요. 정여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두 손으로 테이블을 움켜쥐고 이수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이수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성희에 이어 이번엔 전부인이라는 사람까지 나타나서 헤어지라고 하다니요. 아니, 다들 왜 자꾸 저희한테 헤어지라고 난리예요? 이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죠. 그건 저희가 결정해요. 만나다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도 있고, 이대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수빈이 소리쳤습니다. 옆 테이블의 커플이 놀라서 이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수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수빈 씨는 몰라. 수빈 씨는 성재 씨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정여진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거든요. 눈에서는 초점이 사라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귀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이수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나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여진 씨,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이수빈이 정여진의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정여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여진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날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정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년 전 정여진은 박성재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성재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진은 그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성재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거든요. 둘은 사랑했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반대했어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여자는 안 된다고 했죠. 고성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둘을 갈라놓으려 했어요. 그래서 성재와 여진은 혼인신고를 하고 도망쳤습니다. 성재가 가진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좁고 낡았지만 둘이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정여진이 말했습니다. 잠시 그때를 떠올리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죠. 박진석 회장은 박성재에게 하던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회사 일도 못하게 막았어요. 심지어 원룸 주인을 매수해서 둘을 쫓아냈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정여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저희 가족들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떨어진 간판에 맞았어요. 동생은 학교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굴러떨어졌죠. 모두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고가 잦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여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우연히 겹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정여진은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요. 고성이었어요. 정여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어요. 그 여자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진석 회장님과 성재 씨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시키고 저희 가족들에게 사고가 나게 만들고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정여진이 성재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성재가 여진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고 부추겼어요. 그러면서 뒤에선 정여진의 가족들을 겁주고 위협했죠. 그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게 하려고 뭐든지 해요. 사람을 조종하는데 천재적이죠. 박진석 회장님도 성재 씨도 그 여자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정여진은 이수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빈 씨도 조심하세요. 벌써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수빈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 말이에요. 그 교통사고로 이수빈의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엄마 김다정은 뇌진탕으로 한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아픔이 가슴속에 남아서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빈은 그냥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가족들도 그렇게 말했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망쳤고 아직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설마 정말 그럴 리가.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여진의 표정을 보니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세상엔 사랑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정여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성재 씨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죠. 지금도 아마 마음 한편엔 그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 정여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꾹 참는 듯 했죠.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치시고 어머니가 다치시고 동생까지 다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요. 결국 정여진은 박성재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성재는 반대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죠. 하지만 여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누군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수빈 씨도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정여진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이수빈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절대 수빈 씨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계속 싸우다 보면 결국 수빈 씨가 다치게 될 겁니다. 가족들도요.
이수빈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여진의 말을 듣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사고가 정말 고의적인 거였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카페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수빈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성재 오빠를 포기해야 할까? 정여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할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도망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이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여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 정면 승부할 거예요. 이수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뒤에서 무섭다고 벌벌 떨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공격할 걸 알았으니 전 방어하면서 틈을 보면 되죠? 정여진은 놀란 표정으로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여진 언니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해보고 포기하신 거잖아요.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언니는 겁을 먹고 도망친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거죠. 정여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수빈의 말이 맞았거든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볼 거예요. 이수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안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성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제 자신도 사랑하고 믿거든요. 이수빈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든 전 저만의 방식으로 싸울 거예요. 이수빈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쉽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와 가족들을 보호할 방법도 찾을 거고 고성이의 계략도 막아낼 겁니다. 이수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진 언니. 언니가 겪은 일들을 말해주신 것도 저를 걱정해주신 것도 다 감사해요. 정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수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전 성재 오빠 포기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이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전 언니랑 달라요. 언니는 포기했지만 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제 가족도 지키고 저 자신도 지킬 거예요. 이수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전 제 길을 갈 겁니다. 정여진은 한동안 말없이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수빈 씨가 그렇게까지 결심하셨다면 제가 더 말릴 수는 없겠네요. 정여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시고 혹시 힘들 때가 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여진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수빈은 그걸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잠시 서 있던 둘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정여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고 이수빈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언니는 포기했지만 난 다를 거야. 이수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오늘따라 받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여진이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이수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빈 씨죠. 저는 박진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중후하고 위압적이었어요. 이수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 박성재의 아버지, 그 유명한 박진석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어도 갑자기 걸려온 박진석 회장의 전화는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일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질문의 형식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회사로 와주시겠어요? 박진석은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수빈이 거절할 거라곤 생각도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이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어차피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박진석 회장을 만나는 것도 그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시키려 애썼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수빈은 한동안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일 뭐라고 할까?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겠지? 아니면 돈을 줄까? 이수빈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재벌가 부모들이 상대방 여자에게 수표를 던지며 떠나라고 하는 장면 말이죠. 만약 정말 그런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이수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를 주든 무슨 말을 하든 자기는 성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밤 이수빈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였어요. 내일 박진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지만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7시였죠. 오전 10시 약속을 위해선 서둘러야 했어요. 이수빈은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깔끔한 블라우스와 팬츠 정장을 선택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스타일이었죠. 단정해 보이면서도 당당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속이 울렁거렸어요. 우유 한 잔만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수빈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박성재에게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재 오빠한테 말하면 같이 가자고 할 텐데 그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자기 혼자 해결해야 할 일 같았어요. 9시 40분 이수빈은 박진석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입구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이수빈은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찾으세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이수빈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박진석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경비원은 내선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상층 회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타세요. 감사합니다. 이수빈은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 타니 더 긴장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굳게 다잡았어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드디어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도 은은하고 세련됐어요. 복도 끝엔 큰 문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수빈은 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그냥 들어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빈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책장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중앙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박진석이 앉아 있었어요. 박진석은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어서 오세요. 이수빈 씨.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앉으시죠. 박진석이 손짓했습니다. 이수빈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모았습니다. 긴장돼서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곤 잠시 이수빈을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게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불편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박진석을 쳐다봤죠.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시키려 애썼어요.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박진석은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수빈은 당황했어요. 분명 협박하거나 돈을 주며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의 표정엔 적대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재가 이수빈 씨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박진석이 편안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요. 이수빈은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순 없었어요.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수빈 씨. 성재의 어디가 좋으세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수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재 오빠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죠? 일할 땐 프로페셔널하지만 사람을 대할 땐 항상 진심이에요. 이수빈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요.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약속은 꼭 지키죠? 그런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곤 다시 이수빈을 쳐다봤어요. 이수빈 씨가 성재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수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유럽 쪽 시장 조사와 트렌드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대단하시군요. 덕분에 성재가 큰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칭찬하듯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오빠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겸손하시네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웃음 같았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수빈 씨. 오늘 만나보니 왜 성재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네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앞으로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이수빈도 일어났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에 어리둥절했어요. 헤어지라는 말도 돈을 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수빈은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혼란스러웠어요. 뭐지? 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한 걸까? 함정인가? 하지만 일단은 안도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으니까요. 이수빈은 해실해실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고성이와 딱 마주친 거예요. 고성이는 이수빈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수빈도 깜짝 놀랐어요. 둘은 잠시 서로를 쳐다봤죠. 당신이 여기 왜? 고성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수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고성이가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고성이는 이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재밌네요. 고성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리곤 이수빈을 지나쳐 박진석의 사장실로 향했어요. 이수빈은 고성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한편 고성이는 박진석의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요. 응. 어쩐 일이야. 원래 회사엔 잘 안 오잖아. 박진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방금 그 여자. 이수빈이라는 여자 왜 여기 왔어요? 고성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성재 여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불렀지. 박진석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헤어지라고 하셨죠. 고성이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얘기 좀 나눴어. 괜찮은 여자더군. 영리하고 예의도 바르고. 박진석의 말에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글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박진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돼요. 그 여자는 우리 성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성재가 좋아하는데. 그건. 고성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자칫 자신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천천히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박진석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전혀 달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이수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내 계획이 이렇게 틀어질 순 없다고. 고성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를 갈면서요. 이수빈, 너 각오해. 과연 고성이는 어떤 이간질을 시작할까요? 박진석이 이수빈을 긍정적으로 본 지금 고성이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수빈과 박성재, 이 둘의 사랑을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인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걸까요? 둘의 사랑 응원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고성이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눈빛엔 오직 분노와 집착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수빈은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그리고 박성재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